안녕하세요, 파란북입니다. 오늘 주제는 명실상부 2차전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입니다. 최근 에코그룹사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고 증권사 전망치를 상회하였으나 역시나 부진한 실적이 발표된 가운데 장기 투자 이어가시는 분들께서 불안감이 있으실 것입니다. 역시나 에코프로 역시 명확하게 밸류에이션 하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에코프로는 지난 여름 한국 증시를 이끌어가는 주도주였으나 역시나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 밸류에이션과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떨어지는 주가에 대한 공포를 비롯하여 다양한 의문점을 이번 비디오에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에코프로 장기 투자의 아이디어를 훼손할 만큼 큰 충격은 아직까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기회비용과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묻지마 물타기를 진행하는 등의 추가 매수는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자들은 열심히 중국산 LFP 배터리의 중요성과 전기차 무용론을 이야기하지만 설마 제 채널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러한 주장을 진짜 믿으시는 분들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보유 물량을 기왕 여기까지 끌고 왔다면 이러한 구간에서 노이즈에 속아서 헐값에 팔아치우는 행위는 딱 그냥 그 정도 그릇을 가진 투자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비중 키울 것도 아닙니다. 매수 타점이 전혀 아니기도 하며 언제 수급이 들어올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비디오에서 역시나 막연하게 좋다 따위가 아니라 이전 포스코홀딩스 기업 분석과 같이 상세하게 데이터를 근거로 지주사 에코프로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내용은 모멘텀 투자 관점이 아닌 장기적 밸류에이션에 있어 중요한 사안은 아니기에 짧게만 다루겠습니다. 결국 에코프로 BM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플러스가 났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재고자산 순환에 성공하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재고자산을 훌륭하게 관리하는 것은 긍정적인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이유로 증권사 컨센을 다소 상회하는 실적이 발표되긴 했으나 24년 상반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은 다들 예상하는 분위기였으며 그 충격은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고 계신데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실적 발표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기관들이 대략 다음 분기 실적을 정확하게까지 알 수는 없어도 대강의 분위기 정도는 IR 담당자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증권사들이 부정부패, 선행매매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IR 담당자들에게 정중하게 여쭈어본다면 이 정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 발표 당일날 갭이 뜨는 미국과 한국 시장을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이번 실적 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에코그룹 1분기 실적 하락은 시장 예측을 벗어나지 않는 정도 수준이었으며 2분기부터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 역시 적다는 점을 취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메인 주제인 구체적으로 에코프로가 26년을 기준으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밸류에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는 그 구조상 포스코그룹과 같이 사업부별로 쪼개서 보기보다는 자회사들을 기준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이번 밸류에이션 계산식에 산입할 기업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입니다. 그 외 HN 등의 자회사는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에 따로 빼서 상세하게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우선 에코프로 BM부터 보겠습니다. 메리츠 증권은 이렇게 캐파 증설 전망을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는 좀 보수적인 산출치라고 생각합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밝힌 에코프로 BM 27년 예상 생산 캐파는 71만 톤이며 이전 에코프로 BM 분석 때 이 자료를 근거로 밸류에이션 했고 이번에도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겠습니다. 회사에서 밝힌 26년 예상 캐파는 57만 톤입니다. 일전에 증권사 추정 가이드라인을 역추산하여 그들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잡았었는데 오늘은 생산 캐파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을 잡아보겠습니다. 박순혁 작가님께서는 리튬 쇼티지를 예상하고 양극재 톤당 단가를 7천만 원으로 잡아서 177만 원의 가이드라인을 산출하셨습니다. 이러한 톤당 단가는 전혀 무리한 가정이 아닙니다. 2차전지 말만 들으면 경기를 일으키는 유명 애널이 수산화 리튬 톤당 단가 31,000달러 기준 NCM, NCA 양극재 수출 단가를 톤당 42,226달러로 잡았습니다. 이는 환율 1,350원을 적용할 때 5,700만 원의 톤당 단가입니다. 수산화 리튬은 리튬 쇼티지가 발생할 경우 톤당 3만 달러가 아니고 재차 8만 달러를 상회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보수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킬로그램당 단가 31달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26년 기준 공장 풀 가동 시 에코프로 BM 예상 매출액은 34.2조 원이 산출되며 27년 기준 42.6조가 산출됩니다. 밀려드는 북미 전기차 시장 수요를 볼 때 거의 모든 공장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보수적으로 수율 95%, 가동 90%로 잡아가지고 보정을 해보면 26년 기준 매출액 29.24조 그리고 27년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36.42조가 산출됩니다. 여기에 수직 계열화를 이루고 있는 에코프로 BM 목표 영업이익률 15%를 적용하면 26년 기준 영업이익 4.38조, 27년 기준 5.46조의 영업이익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영업이익 멀티플 20배수를 적용하게 되면 26년 기준 87.6조, 27년 기준 109.2조 원의 에코프로 BM 밸류에이션이 산출됩니다. 이 계산식에서는 목표 영업이익률을 회사 목표치로 잡았기에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포함되었으나 세계 1위 기업 에코프로 BM의 양극재 수출 단가를 대단히 보수적으로 책정했기에 무리한 가정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장 비중이 크고 중요한 에코프로 BM 다음 머티리얼즈와 이노베이션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이전에 이러한 데이터를 산출한 바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아닌 순이익을 밸류에이션에 산입하였으며 26년 기준 PER을 100배 정도 받는다는 가정식으로 이 당시 주가를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딱 2026년 시점이 아닌 추후의 성장성까지
가치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이 정도의 가격대가 적당하겠다는 의미로 작성한 것입니다. 26년 기준 또 미래 시점의 성장치를 반영한 값이며 오늘은 시간의 연속성을 단절해서 단순 해당 시점 밸류에이션을 보기 위해 성장성 기반이 아니라 캐파 대비해서 산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26년 기준 전구체 예상 생산 캐파는 13.5만 톤입니다. 전구체 톤당 수출 단가는 대략적인 중간값인 킬로그램당 20달러를 적용하게 되면 2,700만 원의 톤당 단가가 산출됩니다. 여기에 26년 기준 예상 캐파를 적용하면 3.64조 원의 매출액이 산출되며 마찬가지로 90% 공장 가동과 95%의 수율로 보정한 값은 3.11조 원입니다. 이 매출액 값의 수직 계열화를 완벽하게 이룬 에코프로 그룹의 목표 영업이익률 마찬가지로 15%를 적용할 시 4,674억 원의 영업이익이 산출됩니다. 그렇다면 9.34조 원가량의 26년 기준 밸류에이션이 가능합니다. 머티리얼즈는 살짝 BM보다는 낙관적으로 본 데이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황산화 공장에 대해서는 회사 설명으로는 다소 모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에 이를 추가적으로 빼서 총 전구체 생산 캐파에 추가적으로 더해서 책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에코프로 그룹 보유 지분은 46%입니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22년 기준 매출액 4,2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400억 원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비상장 회사이기도 하고 자료가 대단히 한정적이다 보니 26년에는 22년 기준으로 가족사들 그 중에서도 에코프로 BM의 성장에 발맞추어 3배가량의 성장성을 밸류에이션에 넣겠습니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수산화 리튬 가공 사업은 리튬 원자재 취급 산업답게 영업이익률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29에서 33%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꾸준히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계산식으로 8.4조를 산출해서 포함시켜 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에코프로의 26년 기준 적정 가격대를 산출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87.6조 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9.3조 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8.4조 원의 밸류에이션을 합산합니다. 지분 보유 현황은 각각 이러한 데이터로 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에코프로 BM 지분 가치 약 40조 원, 머티리얼즈 약 4조 원 정도 되겠고요. 그리고 이노베이션은 8.4조 원의 값이 도출되며 도합 52.1조 원의 밸류에이션이 가능합니다. 시가총액 52.1조 원은 현재 시가총액 대비하여 볼 때 약 3.9배의 성장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지주사 할인 50%로 삭감을 하게 되면 1.8배의 성장 잠재력, 즉 현재 10만원의 주당 가격에서 간단히 주당 18만원에서 39만원의 26년 기준 밸류에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산출된 값에 에코프로 지주사 할인 50%를 줘야 할지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입니다. 당장 지금만 봐도 에코프로는 지주사 할인을 50%씩 받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시점 밸류에이션에서도 지주사 할인을 이렇게 크게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산출식에서는 에코프로를 차지하는 가장 큰 축 3개 기업만 중점적으로 밸류에이션 하였고 그 외에 HN이나 CNG 등의 회사들은 포함하지 않은 결과값입니다. 따라서 좀 자잘자잘하게 더 플러스 알파로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존재하나 저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지부진한 주가 대응 방안입니다. 다른 2차전지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작년 주도주였던 에코프로는 유명세를 타기도 했고 개미들의 본전 회수 매물대를 끌고 올라가기가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유명세를 탄 종목들은 잘 모르는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고 심약한 개미들은 그간의 고통 때문에 본전만 오면 허둥지둥 팔기 바쁠 것입니다. 바위와도 같은 장기 투자가는 10%도 안 되고 처절하게 시장에서 에코프로가 외면받는 그 시점까지 어쩌면 1년 이상이 걸리는 시간까지 개미 털기가 진행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과거 주도주의 자리를 한번 차지했던 기업이 다시 시장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실적이 다시 회복된다면 어느 날 갑자기 수급이 몰리면서 재차 박스권을 뚫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에 잡았건 간에 이러한 강하고 튼튼한 기업은 업계 실적 턴어라운드에 힘입어 오르기 시작하면 전 고점 따위는 쉽게 돌파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진한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언론사에서도 틈만 나면 까기에 바쁩니다. 스탠와인스타인의 이론상 현재는 1단계 구간이며 2단계에 매수하셔도 전혀 늦진 않습니다. 저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왕 가지고 있는 물량은 끝까지 가져간다고 보는 것이며 엄밀히 매도 타점은 이미 지난 지 오래입니다. 늘상 오르는 주식도 없으며 에코프로는 나쁜 기업이 절대 아니기에 무한정 주가가 빠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매수하셨는지 각각 사연은 다르겠지만 장기투자 아이디어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너무 심란해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달나기 시작하면 절대 오래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산출한 52.1조 원의 시가총액 가이드라인은 장기투자에 있어 대략적인 추산치로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반드시 펀더멘탈을 따라가야 한다는 법은 존재하지도 않고 주식시장을 그렇게 간단하게 볼 것도 아닙니다. 단기적인 흐름만 보고자 한다면 펀더멘탈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내 자산을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사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더 큰 가치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확인하는 것은 장기 투자에 있어 상방 여력을 가늠하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이러한 데이터는 꼭 한번 확인해봐야 할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보았습니다. 에코프로는 작년과 같은 쇼스키즈 사태의 주도주의 모습으로 상승할 확률보다는 바닥을 길게 다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답은 아니며 시청자분들께서는 개별적으로 제 계산식을 바꾸셔도 좋으니 상방 여력을 검토하셔서 다른 기업들과 충분히 비교해보시고 기회비용을 잘 고려하셔서 포트폴리오 구성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일제꽃밭을 보고 왔는데 참 경치가 좋아서 사진을 하나 넣어봅니다. 뚫어지게 봐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주식 어플 HTS 말고 매일매일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사들은 정말 좋은 회사이고 미래에는 꼭 장기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오늘 비디오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더해서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